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판례를 통해서 핵심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께 유리한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사건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하는 업무를 해주면 15에서 30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시작하게 됐고요. 피해자들로부터 총 7차례에 걸쳐서 전달받은 한 1억 원 정도의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쪼개기로 해서 현금을 했고요. 그래서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범죄 가담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번 재판에서도 그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우리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범죄가 될 수 있겠다는 인식.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이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러든 저러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뭐 그럴 가능성을 감수하고라서 그냥 일하고 수당을 좀 받겠다. 이런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상황과 사후 정황 등을 토대로 어떤 의사가 있었는지를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 측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논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면 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리고 향후 피고인의 대처, 그리고 범죄 전력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무죄 주장을 하게 됐고요. 결국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첫 번째 쟁점은 우선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는 점이었어요. 시작 단계에서는 상권 분석을 하고 사진을 찍고 현금 전달책 업무를 추후에 연루시키는 방식의 방식이었다 보니까 보통의 보이스피싱 수법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범죄 사실을 인식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좀 강조가 됐고요. 두 번째로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게 됐는데 합의는 통상 어떻게 보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하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번 사건에서는 합의 사실도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이 일부 됐습니다. 자, 피고인이 본인이 취득한 수당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출한 사정을 볼 때 현금 수령 행위나 아니면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수령한 수당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월급에 비해서 상당히 고액이긴 했어도 검거되는 것에 노출된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대가로는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좀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가 되면 채권 추심, 거래대금 수금 등의 그럴듯한 설명을 듣고 일을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즉시 눈치챌 수는 없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어떻게 본명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범죄 전력도 전혀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무죄 변론의 핵심 근거들이 되었었습니다. 자, 이게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대부분 인용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피고인의 생활 환경, 범죄 전력 유무, 행위 은폐 여부, 수사기관에서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현금 수령 및 무통장 입금 행위 당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면서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사실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입증은 이렇게 막 주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겠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경찰 조사 때부터 앞뒤가 맞게 맥락에 맞는 주장을 쭉 해나가야 되고요. 재판 단계에서는 무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차례대로 이렇게 제출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만약에 무죄 주장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섣불리 무죄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또 세워 나가야 됩니다. 증거 관계가 불리한 상황에서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어쨌든 구속과 실형을 면하는 것이 최우선일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어떤 상황에서 유죄를 주장해야 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로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처하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민감한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영상으로는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오시면 보이스피싱 사건 10년 넘게 처리하신 대표 변호사님 계십니다.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 사건을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나가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움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언제든지 여러분 도와드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저희 사무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